할렘 거리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의 아시아 남자가 나타났고 그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인종 갈등과 차별이 일상인 뉴욕 할렘. 그곳에서 30년 넘게 뿌리 깊던 편견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단 한 사람의 손길로 말이죠. 그런데 최근 뉴욕시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 한국 이발사가 시의 문화 다양성 공로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전 세계 한인 사회는 거대한 파장이 일었고 SNS와 언론, 그리고 심지어 현지 정치인들까지 열렬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낸 걸까요? 그리고 할렘 사람들은 왜 그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된 걸까요? 뉴욕 할렘 135번가. 그곳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37살 남자죠. 고등학교 졸업 후 이발사 자격증을 따고 20년 가까이 가위질을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2020초 미용사 비자를 받고 뉴욕 할렘에 발을 디뎠어요. 첫날부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할렘 메인 스트리트를 걸으며 이발소마다 들어가 일자리를 물어봤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아시아 남자는 흑인 머리결 몰라.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스타일 못해. 한 이발소 사장은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브루클린도 아니고 차이나타운도 아니야. 할렘이라고. 내가 올 곳이 아니라는 뜻이야.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거리에서 무료 이발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접이식 의자와 간단한 도구를 들고 나가 무료 이발합니다. 팻말을 들고 서 있었죠. 하지만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앉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시아 놈이 뭘 안다고. 우리 머리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 아냐? 그 중에서도 가장 상처받았던 말은 한 중년 남성이 던진 말이었어요. 내 사촌이 베트남전에서 죽었어. 아시아인은 안 믿어.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이렇게 깊이 남아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해가 저물어갈 때쯤 한 노숙자가 제 의자에 다가왔어요. 더러워진 옷을 입고 수염이 길게 자란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공짜야? 네, 그냥 앉으세요. 그가 의자에 앉자 저는 정말 정성스럽게 머리를 깎아줬어요. 20년간 갈고 닦은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머리를 깎으며 그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 베트남 참전 용사였어요. 아들아, 손이 참 따뜻하네. 머리를 다 깎은 후 그가 제 손을 잡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루 종일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제 신념이 맞는 건지 아니면 너무 순진한 생각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 노숙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제가 똑같은 자리에서 무료 이발을 하고 있는데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지난주에 머리를 깎아준 그 노숙자였습니다.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완전히 변한 그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말끔히 면도한 얼굴, 다림질한 셔츠, 구두까지 신발 광택이 반짝반짝했거든요. 제임스라고 합니다. 마약 중독 치유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후 트라우마로 마약에 손을 댔고 가족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난주 제가 머리를 깎아준 후 거울을 봤는데 오랜만에 사람답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치유센터에 연락했어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오늘이 복직 첫날입니다. 제임스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 덕분에 거울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한 일이 단순히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 같아서요. 그 장면을 본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 아시아 청년 제임스를 저렇게 변화시켰다면서. 맞아요. 손기술이 정말 좋더라고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한두 명씩 제 의자에 앉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앉았지만 머리를 다 깎고 나면 모두 만족해했습니다. 아시아 사람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손이 정말 부드럽네. 마사지 받는 기분이야. 제가 머리를 깎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점점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진심이 전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제임스에게 받은 명함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추구하는 기술은 인격의 외피다라는 철학이 통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머리를 깎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고국 생각이 많이 났던 날이었죠.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한복을 입고 이발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미국 가기 전에 챙겨주신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거리에 나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확 달라졌습니다. 궁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 옷 뭐야? 정말 멋지네. 일본 옷인가? 아니야. 한국 전통 옷이야. 한복이라고 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복을 입고 가위질하는 제 모습이 남들과는 다른 특별함을 만들어낸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머리를 깎아준 한 고객이 말했어요. 형, 이 모습 정말 쿨하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느낌이야. 그는 지역에서 유명한 힙합 뮤지션이었어요. 마커스라는 이름의 래퍼였죠. 마커스는 제 모습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더니 SNS에 올렸습니다. 할렘에 한복 입은 바버가 있다.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멋진 모습이다. 그 포스트가 순식간에 퍼졌어요. 좋아요가 수백 개씩 달리고 공유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댓글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와, 정말 멋지다.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운 일을 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마커스는 저에게 제안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한복 입고 이발하는 거 어때? 내가 홍보 도와줄게.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야.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너무 튀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마커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복은 단지 옷이 아니야. 당신의 정체성이고 우리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야. 그게 진짜 멋진 거라고.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한복을 입는 건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숨기는 게 아니라 당당히 드러내는 일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매주 토요일은 한복데이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토요일만 되면 한복 바버가 온다며 기다렸어요. 힙합과 전통이 만나는 독특한 조합이 할렘에서 새로운 문화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이발하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국제 교류라는 생각 말이에요. 거창한 행사나 공식적인 문화 교류가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진솔한 모습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한복 바버로 유명해지면서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제 이발소 맞은편에 있던 기존 바버샵 사장 트래비스가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트래비스는 할렘에서 30년 넘게 이발소를 운영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손님들이 많이 빠져나갔던 거죠. 처음에는 가게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어요. 저 아시아 놈이 뭔 짓거리를 하는 거야. 감성파리로 장사하는 애들은 금방 꺾여.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저는 최대한 무시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보건소에 신고를 했다더군요. 무허가 영업을 한다면서요. 다행히 제가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허가를 얻은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트래비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골 손님들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제 진심을 알아봐 준 것 같았거든요. 성호, 신경 쓰지 마.
트래비스는 원래 성격이 까칠해. 당신이 하는 일이 옳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어. 단골 손님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더욱 정성스럽게 이발을 해드렸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보니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제 이발소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보낸 사진이었는데 가게 유리창이 돌에 맞아 깨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가 보니 정말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바닥에는 야구공만 한 돌이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주변 상점 사장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성호,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일로 포기하면 안 돼. 범인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들의 도움으로 유리창을 다시 끼웠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제가 정말 환영받는 존재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힘들어요. 여기서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내가 하는 일이 옳다면 하늘이 도와줄 거다. 조금만 더 견뎌봐라. 어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다음 날도 평소와 똑같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유리창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가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린 흑인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저 머리 좀 잘라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그 여학생은 아니카라고 했어요. 미용학교에 다니는 19살 학생이었죠. 그런데 머리를 자르면서 나눈 대화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요, 아버지 몰래 왔어요. 아버지가 반대하시나요? 네, 아버지가 트래비스예요. 정말 놀랐어요.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트래비스의 딸이었던 거예요. 아니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비밀이에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이발 기술을 정말 존경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정성스러우시거든요. 그럼 왜 몰래 온 거예요? 배우고 싶어서요. 당신처럼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발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카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머리를 자르면서 제가 아는 기술들을 조금씩 알려줬습니다. 가위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까지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말이에요. 아니카는 눈을 반짝이며 제 말을 들었어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이발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트래비스가 딸이 제 가게에 다녀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는 화가 나서 제 가게로 쳐들어왔습니다. 야, 내 딸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머리만 잘라줬을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 딸이 너한테서 뭔가 배우려고 한다던데. 그 순간 아니카가 달려왔어요. 아빠, 그만해요. 성우 아저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너는 집에 가 있어. 싫어요. 아빠가 왜 성우 아저씨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녀 사이에 격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아니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성우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에게 기술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가르쳐 줬어요. 아빠처럼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그 말을 들은 트래비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빠, 미안해요. 아니카가 조용히 사과했어요. 트래비스는 딸을 보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른스럽지 못했다. 트래비스가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너 진짜 바보 맞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마음이 따뜻하구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적대자였던 트래비스가 친구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트래비스와 화해한 후 저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지역 청소년들에게 이발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죠. 할렘에는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트래비스와 상의해서
주말마다 무료 이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K-바버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트래비스가 의아해했어요. 성우, 너 경쟁자 만드는 거 아냐?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발사가 많아질수록 이 동네가 더 활기차질 거예요. 첫 번째 수업에는 5명의 청소년이 왔어요. 모두 16세에서 19세 사이의 아이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어요. 대본이라는 17살 아이였는데 처음에는 딱히 관심 없는 듯 했지만 제가 시범을 보이는 걸 유심히 지켜봤어요. 머리를 자르며 인생을 세운다. 이게 우리 아카데미의 철학입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아이들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장난만 치던 아이들이 점점 진지해졌거든요. 특히 대본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수업 후 대본이 저에게 말했어요. 성호 형, 저 사실 예전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소매치기도 하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배우면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데?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이용할지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도와줄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대본이 소매치기를 당하려던 할머니를 구해줬다는 거였어요. 경찰관이 직접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대본이 말하더군요. 성호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다고요. 정말 대단한 변화예요. 그 소식을 들은 시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담당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성호 씨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지원하고 싶어요. 시청 회의실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발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주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회의실에 있던 시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시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날 밤 대본이 문자를 보냈어요. 형, 고마워요. 저한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줘서요. 그 문자를 보며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정이라는 마음이 이 땅의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K-바버 아카데미가 성공하고 시에서 인정받으면서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3년 만에 어머니를 미국으로 초청하기로 한 거였죠. 어머니는 처음에 망설이셨어요. 성호야, 내가 가면 너한테 방해되지 않겠니? 어머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드디어 어머니가 뉴욕에 도착하신 날 공항에서 3년 만에 어머니를 뵈었어요. 많이 늙으신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는 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성호야, 많이 컸구나. 어머니의 첫 말씀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어머니를 제 이발소로 모셨어요. 한복을 입고 이발하는 제 모습을 보신 어머니는 정말 신기해 하셨어요. 우리 성호가 한복 입고 일하는구나. 정말 멋지더라. 그날은 특별히 어머니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단골 손님들과 K-바버 아카데미 학생들이 모두 모였거든요. 제임스도 왔고 트래비스와 아니카도 왔어요. 마커스는 특별히 한국어로 인사말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드님은 우리 동네의 자랑입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며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성호가 이곳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한국 전통 방식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늦게나마 효도합니다.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3년 동안 참았던 그리움과 죄송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성호야, 울지 마라.
어머니는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성우가 머리 자르는 손보다 사람을 키운 손이 더 자랑스럽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대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성우 형은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트래비스도 말했어요. 어머님이 아들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성우는 우리 모두의 선생님입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셨어요. K-바버 아카데미 수업도 참관하시고 단골 손님들과도 인사를 나누셨어요. 마지막 날 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성우야, 어머니는 이제 안심이다. 내가 여기서 진짜 사람 구실을 하고 있구나. 어머니, 모든 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 진심으로 대하라는 것 모두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도 그걸 실천하는 건 내 몫이었다. 어머니는 정말 자랑스럽다. 공항에서 어머니를 배웅하며 약속했어요. 어머니, 내년에는 제가 한국에 가서 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래, 성우야.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게 진짜 효도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효도는 단순히 부모님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달 뒤 뉴욕시에서 깜짝 연락이 왔어요. 시의 문화 다양성 공로상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성우 씨가 할렘에서 보여준 문화 교류와 지역사회 기여가 정말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 담당자의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저 같은 평범한 이발사가 그런 큰 상을 받는다니 말이에요. 시상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어요. 제임스, 트래비스, 아니카, 마커스, K-바버 아카데미 학생들까지 모두 왔어요. 물론 저는 한복을 입고 갔죠. 시장님이 직접 상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김성우 씨는 단순히 이발사가 아닙니다. 문화와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셨어요. 마이크를 잡고 수상 소감을 말할 때였어요. 정말 떨렸지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이발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한 가지는 진심이 국경을 넘는다는 것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내 기술은 한국에서 왔고 이 가위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입니다. 앞으로도 이 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상식 후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성우 씨에게 할렘은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에는 낯선 땅이었지만 이제는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여기서 진짜 가족을 만났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K-바버 아카데미를 더 확장하고 싶어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미국의 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어요. 그날 밤 가게로 돌아와서 혼자 생각했어요. 3년 전 아무도 앉지 않는 의자 앞에서 서 있던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다음 날은 평소와 똑같이 한복을 입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첫 번째 손님은 7살짜리 흑인 꼬마였어요. 어머니와 함께 온 아이였죠. 아저씨, 한복 정말 예뻐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고마워. 너도 정말 예쁘다. 머리를 자르면서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앞으로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바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브릿지였던 거예요. 한국의 정과 미국의 꿈이 만나는 자리에서 저는 오늘도 가위를 들고 있습니다. 할렘 거리를 걸으며 생각해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아무도 몰라주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이 동네 사람들의 진짜 가족이 됐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진심 하나로 시작됐다는 걸요. 오늘 김성호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편견의 벽을 허물고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계시든 김성호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분명 멋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